안녕하세요. 청주도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5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우리 자수부터 시작을 해서 자축인묘 진사 5까지 왔습니다. 딱 반절 지나갔고 이제 반절 남은 상태입니다. 자, 5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입니다. 한여름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5화 자체도 용광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불길입니다. 그런 불길의 시간이고 이제 한낮이면서 계절적으로는 한여름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물론 낮이겠죠. 이 낮 시간 동안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화가 꺾고 있는 모습은 12지지로 보면은 말에 해당됩니다. 말을 우리가 보면은 매우 역동적이고 근육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동적이고 무언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화는 뭔가 안으로 수축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여기저기 방향성 없이 마구마구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모습, 말이 어디로 뛰지 못할 그런 알 수 없는 모습을 이런 오화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화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 없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쪽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남쪽의 방향이고 오화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안으로 수축되어 있다기보다는 멀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화와 12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는 자수와 만나게 되면 자오충이 생깁니다. 이건 두 개 서로 상반된 기운인 거죠. 수와 화의 싸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국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가 화를 극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계절을 어느 계절로 잡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월이 오화일 경우에 자수가 왔다. 이런 경우에는 오화의 기운이 더 세기 때문에 자수가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름이 아닌 봄, 가을 혹은 겨울일 경우에는 물론 오화가 자수한테 극을 당하겠죠. 이런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토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와 오화는 서로 관계들이 축토가 오화를 기운을 빼먹는, 가져가는 이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화의 기운이 축토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화는 막 퍼져나가야 되는 기운인데 축토는 반대로 모든 걸 다 끌어들이는, 그리고 차단시키는 그런 단단한 껍질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오화가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축토가 안으로 수축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화는 나가고 싶은데 축토는 나가지 못하게 차단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으르렁거림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진이라고 그랬죠. 이런 원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성향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느닷없이 오화가 안으로 수축되다가 축토가 균열이 생기는 순간 펑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폭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폭발성이 강해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억눌렸던 것이 한꺼번에 분노나 뭐 이런 형태로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경우에는 남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남자에게 그동안 억눌렸던 이런 모든 일들이 균열이 생기는 순간 바로 폭발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탕화살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귀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흔히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공통점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천재성이 사람들에게 맞춰지면 좋은 천재성인데 사람들 기준에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성 혹은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천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형태의 귀문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 공통적으로 조건이 잘 갖춰질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매우 뛰어난 창의력, 천재성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고는 바로 원진도 갖고 있고 탕화살 혹은 귀문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임목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은 오화에게 인성입니다. 그런데 인호합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삼합의 반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화 입장에서는 꺼지지 않는 재료, 그러니까 원료들이 계속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화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임목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진행한다인데 오화 입장에서는 나에게 끊임없는 원료가 공급된다. 서로 이런 두 개의 상반된 관계, 이쪽에서 보는 것과 저쪽에서 보는 것의 관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오화는 열인데 묘목은 승목입니다. 방금 전에 임목은 바로 오화의 연료가 되어주는데 묘목은 오화의 연료가 되어주기에는 약간 습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임목은 조한목이라고 그랬죠. 묘목은 습한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화는 묘목을 말려서 써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화가 자기의 기운을 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발생하느냐? 임목과 오화의 공부력을 보면은, 자, 우리는 자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임목을 갖고 있는 이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번 보면 바로 자기 걸로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그냥 귀동냥, 눈동냥이라고 하죠. 한 번만 보면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집에 와서 혼자 투닥투닥해서 뭔가를 그대로 만들어낸다든지 똑같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한 번밖에 안 시켜줬는데 바로 그걸 자기 것처럼 터득하다든지 그러한 매우 빠른 습득을 말하는 겁니다. 묘목과 오화의 관계는 이 경우에는 자꾸 반복시켜주고 연습시켜주고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오화는 빨리 소모성이거든요. 임목과 오화는 바로바로 사용하고 바로바로 소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소진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것이 만들어지는데, 즉 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묘목과 오화는 그만큼 반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지만 시간은 걸렸지만 자기 걸로 체화하는 데는 성공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러기에서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습득이 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화와 진토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는 화생토로 진토를 생해 줍니다. 그리고 진토는 오화의 생을 판개합니다. 대신에 오화는 진토에게 기운을 많이 뺏기는 모습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진토가 좀 더 이득인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오화가 치열할 경우에, 화가 치열할 경우에는 진토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화치승용입니다. 진토는 용이고 불이 뜨거울 경우, 화가 치열할 경우에는 용을 갖고 있으면 그 화의 기운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화와 오화의 관계는 둘이 사오미의 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모두 다 불, 여름의 기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의 기운이 잘 갖춰진다 하면은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겠지만 만일 4, 5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조함의 문제가 생깁니다. 건조함의 문제는 바로 짜증, 그 다음에 참을성의 문제, 인내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수가 잘 갖춰진다 그러면 중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화와 오화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역시 둘 다 화입니다. 그리고 둘 다 왕지입니다. 서로 자기가 내가 대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한쪽은 방국의 사오미의 우화를 추구할 수 있고 한쪽은 이노술의 삼합의 우화가 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가 모두 다 다른 방향의 대장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화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 또 다른 기운이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오미합을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화와 미토의 관계는 화생토의 모습으로 기운이 빠질 것 같습니다만 아까 진토와 오화 같은 경우에는 화생토로 오화의 기운이 빠져나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화와 미토와의 관계는 이런 경우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개의 기운이 더 합쳐져서 열기를 더 강화시켜 줍니다. 이미 오미합은 육합으로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역시 금수의 기운이 와서 이 뜨거운 열의 기운을 가라앉혀 준다면 더욱 좋겠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화와 신금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와 신금은 화극금입니다. 화극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극한다고 그러면은 매우 불편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화와 신금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금은 습금입니다. 금인데 습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금입니다. 오화의 뜨거운 열기를 신금이 제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화는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운을 모두 다 쏟아붓는데 신금은 전혀 그거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신금 안에는 임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습금이 유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둘 관계는 화극금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관계의 화극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화와 유금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은 조금입니다. 여기서 조는 건조할 조입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금속을 만져보면은 혹은 산에 가서 어떤 바위를 만져보면은 바위가 부스러지는 바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금속 또한 만지면은 부서지는 금속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화가 유금을 화극금을 하는데 유금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부스러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녹아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두 개가 화극금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토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은 화생토, 토생금 그리고 진유합을 이루어서 오히려 진토가 유금을 도와주는 이러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와 유금은 두 개는 위험한 관계 대신 다른 것이 무언가 추가가 된다면 긍정적인 관계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술 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오술에서 오술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지를 중심으로 삼합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화생토의 모습인데 이런 경우에는 술토는 화의 기운을 담뿍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화가 자기의 기운을 막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말 펼쳐나가기는 하는데 종국에는 술토가 이 오화가 나가는 것을 더 이상 퍼지지 말자 하고 차단을 시켜줍니다. 축토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축토는 처음부터 퍼지지 못하게
안으로 꽁꽁 동여매는 모습인데 술토는 멀리 퍼져나가 있는 것을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 기운이 퍼져나가지 않게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의 오수랍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담아두는 항아리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화는 이 술토에 의해서 자기 기운을 처음에는 펼치다가 그 후에는 안정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화와 해수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화와 해수는 수극화의 모습인데 이 수극화의 모습이 긍정이냐 혹은 부정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수가 습한 수이고 오화는 매우 강한 열입니다. 두 개의 해수와 오화가 만나면은 마치 그 뜨거운 돌 위에 혹은 불 구덩이 위에 물을 갖다 치 부숴버리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물을 붓자마자 많은 수증기가 위에 올라오겠죠. 이 두 개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습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천간에 간목이 있다면은 두 개의 관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런 우리 관계를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화의 자수부터 해수까지 자축인묘진 다음이 해수까지 우리가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미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는 이제 오화의 관계를 보면은 자수가 어떻게 됐었죠? 자수는 음이 5개 그리고 양이 하나 이걸 질외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성장하면서 오화까지 와서 천풍구라는 괴를 만듭니다. 오양일음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름이 다시 시작되는데 천풍구는 이 괴사를 살펴보면 음이 매우 씩씩하다. 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매우 씩씩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에 있는 이 음이 나머지 5개의 양을 모두 다 바치고 있고 그 양을 하나의 음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은 모두 다 물러가고 음이 새로 시작해서 이 음이 매우 강해지는 시기가 왔다. 이게 바로 오화인 겁니다. 그럼 이제 미토로 넘어오게 되면은 미토의 계절에서는 천산둔이 됩니다. 천산둔이라고 하는 것은 둔자는 은둔하다. 그리고 숨다, 은퇴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양은 모두 다 그 세력을 잃었으니 은퇴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음은 이제 새로 시작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미토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미월을 보면은 미월은 7월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은 매우 후덥지근하고 습기가 많이 올라오는 땅에 있는 모든 습기가 다 하늘로 올라온 그런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덥습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미토인데 미토의 계절인데 양이 물러나기 시작한다? 조금 이상하죠. 이때부터 바로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토는 바로 천산둔 그리고 음의 기운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토의 시간은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게 미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토의 방향은 남쪽에서 이제 정남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이겠죠. 방금 모든 이 말씀드린 맥락이 비슷해집니다. 정남에서 이제 서쪽으로 그리고 북쪽을 향해 가는 이런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미토의 성향은 매우 뜨겁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어도 더운 그런 모습, 열토인 겁니다. 토의 모습은 모든 목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색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토는 그 전에 있던 모든 수의 기운들이 말라서 위로 올라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은 강한데 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토는 조열한 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토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자, 그러면 미토와 12지지와의 관계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토는 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목을 키우고 싶은데 목을 키우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마치 한여름의 운동장과 같은 땅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한여름의 운동장과 같은 그런 땅에 자수가 나타난 겁니다. 자수는 큰 물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된 아주 정수의 물, 그런 물인데 미토를 만났습니다. 미토를 만났는데 미토는 자수는 어떤 물이든 그냥 자기 걸로 흡수를 합니다. 미토 입장에서는 수가 들어오니까 좋지만은 자수 입장에서는 이건 나의 정수인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용될 수 있는가라고 화가 나는 거죠. 여기서 또 한번 원진이 발생합니다. 자수에 대한 불만인 거죠. 자수가 미토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러한 소중한 정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가. 마치 운동장에 물을 하나 부었는데 그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잠이 원진, 그리고 미토에게는 이롭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토가 추운 자수나 해수 이랬을 때 미토가 하나 딱 와준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추위나 습을 미토가 모두 다 해결해 주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수와 미토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축토와 미토입니다. 축미, 충입니다. 두 개의 기운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목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목의 존재에 의해서 충미충이 해결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공부 시간에 대한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미토와 인목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는 열토일이지만 조열한 토이지만 어떤 목이든 키우고 싶은 그런 기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싹이 왔습니다. 인목도 습을 갖고 있지 않고 조한 목입니다. 그런데 조열한 토양을 만났습니다. 두 개가 열한 토양을 만났으니까 환경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빨리 자랄 수 있는 환경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부족합니다. 수의 기운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빨리 자랄 수 있는데 이것을 빨리 자라려면 그만큼 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양분이 공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수가 없으면 빨리 자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쭉정이, 겉자람, 웃자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한번 귀문을 만들어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귀문이나 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만 희한하게 현상으로는 많이 발생하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미귀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매우 뛰어난 천재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보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창의성, 천재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 공급이 원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천재성이 현실에 맞춰지느니 아니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천재성인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의 모습이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이 귀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결국 귀문이지만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미토는 인목을 잘 키우고 싶어한다. 인목 또한 미토를 만나서 이 열기 때문에 잘 자랄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자랄 수 있는 이런 수의 공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잘 자랄 수 있는가 웃자람인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는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쭉정이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귀문관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굳이 귀문관살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음양오행으로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미토와 묘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는 조열한 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목은 습목입니다. 그러니 이 습목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수의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수가 하나 가미돼서 해묘미로 삼합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묘미 자체로도 이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목과 미토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삼합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토와 진토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 입장에서는 습을 갖고 있고 미토에서는 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토는 진토의 습을, 그러니까 영양분을 받아들이니까 미토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겠죠. 진토 입장에서는 자기 기운을 좀 뺏기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겠습니다. 역시 이 둘의 관계는 목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우 큰 달라짐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화와 미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는 여름의 기운, 그러니까 화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사오미에서 오만 빠진 이런 모습입니다. 이 두 개의 모습이 또한 조열함을 또 한 번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조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다음은 오화와 미토를 보겠습니다. 오화와 미토는 방금 전에 오화를 보면서 미토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둘 다 관계가 서로 대등한 관계, 달라지지 않은 오화와 미토는 서로 이 열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미토와 미토, 조열한 토양의 조열한 토양입니다. 이거는 매우 조열함을 이 조열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해수, 자수 혹은 금수가 같이 가미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미토가 섞여 있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또한 역시 미토가 있으니까 목이 있어서 이 토를 잘 조절해 줄 수 있는지의 문제.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지네요. 그러나 미토는 한습한 기운이 와서 이걸 조절해 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토와 신금의 관계를 보도록 할까요? 미토와 신금은 습금입니다. 그리고 미토는 조열한 토양입니다. 그리고 신금은 생지입니다. 무언가 기대에 찬 모습이고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토에서 토생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미토가 생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신금이 나를 좀 생해줘 하고 적극적으로 미토를 자극합니다. 그러니 미토로서는 조열한 토양입니다만은 이 조열한 토양이 신금을 만들어내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인성이겠죠. 이 인성을 잘 활용한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잘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토와 유금의 관계입니다. 네, 아까 바위가 부스러진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금속이 부스러지고 바위가 부스러진다. 이 유금이 미토를 만나면 조열한 토형을 만나고 유금도 조한금입니다. 이 조열함들이 만나서 이 유금을 점점점 기운을 빼갑니다. 그래서 이 유금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바스라지는, 그리고 금속이 만지면은 부서지는, 암석 또한 부서지는 이런 풍화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인성입니다. 이 인성으로 인해서 유금이 기운을 못 쓰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 아이는 지나치게 생각이 많고 이것저것 사려 깊다라는 말은 듣지만 행동력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이 아이를 망칩니다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이 아이는 앉아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나 더 살펴보고 돋보기를 들고 물체를 관찰하든지 이런 무언가의 행동을 취해서 이 사고나 혹은 이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인성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토와 술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와 술토는 미토도 사오미의 토고 이노술의 술토입니다. 그러니까 화의 토가 만난 겁니다. 두 개가 다 화이고 여기도 조하고 여기도 조한 모습입니다. 이 두 개의 조가 미토는 그래도 땅 속에 있던 습기를 공기 중에 올려서 보냈겠지만 그래도 미토는 어느 정도 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토는 이미 가을의 계절에 들어섰고 이때는 조함과 함께 목이 자라기에는 좀 척박한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미토에 술토가 오니 이런 경우에는 아예 목을 키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개의 미술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을 키우기 힘들다. 계속 강조하지만은 토는 가색의 공을 기본으로 칩니다.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런데 미토가 술토를 만나면서 더 조함에 더 완벽하게 조해지는 것 때문에 목을 키우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이것이 미술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화의 형이 되는 것이죠. 네, 다음은 해수와 미토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수는 많은 양의 수입니다. 그리고 미토는 조열합니다. 수가 오면은 얼마든지 이 척박하고 좀 메마른 땅이지만 그래도 해수만 오게 되면은 열도 있고 수가 더 강해지면은 목을 키우기에 매우 적합한 토양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면 긍정적입니다. 이 또한 해미 요가 빠졌죠? 해미 가압의 모습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압은 어딘가에 목의 기운이 있어야지만이 가압이 성립되는 거지 무조건 해수와 미토가 만났다고 해서 해미가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토가 습을 만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내용이 귀문관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귀문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뭐든지 음양오행에서 발생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 살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우리가 충분히 음양오행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오화와 미토의 관계를 잘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